수능특강 1강 1작 현대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 무엇 하나도 홀로 이룬 것은 없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그리고 니네들 할매들한테 다 빌려오고 받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이 없다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해하시겠나? 됐죠? 절대 당신들 혼자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이걸 명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됐죠? 오늘 우리 현대시 6번째 시간은 김수영의 사령부터 시작합니다. 김수영의 사령. 됐습니까? 김수영의 사령. 됐나? 볼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사령이니까 제목이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쓸게. 사령. 죽은 영혼이잖아. 죽은 영혼. 죽은 영혼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지.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긍정이잖아. 그죠? 근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죽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령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활자는 책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 그래서 활자와 나의 영혼은 일단 대조가 된다. 그죠? 됐습니까? 이연, 벗이여. 그대의 말을, 어떤 벗이 있는데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 뭔가 여러분, 얘들아, 고개 숙이고 듣는 것 자체는 부정이잖아. 뭔가 잘못했네?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 됐습니까? 이렇게 나의 영혼이 죽어있는 요 자체가 뭐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얘네도, 푸른 뺑기도, 고요함도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대의 정의도, 그대의 섬세도, 됐습니까? 됐나? 오케이. 보니까 이게 조명이 조금 어두웠네. 그지? 라이트를 켜지 않았네.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 지금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이 뒤져있는 이 모습, 그리고 너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 너는 자유를 말하는데 너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 이 말 자체가 뭐야? 나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못한다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그대는 당연히 활자겠네. 그지? 활자와 똑같은 말이네. 자유를 말하는데 웃어라. 이때 웃었다는 것은 자조적인 웃음이지. 됐습니까? 자조적인 웃음. 스스로 조롱하는 웃음.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 됐습니까? 이 시의 주제는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에 대한 반성, 이 정도가 좋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됐나? 근데 여러분, 이 가해의 작품을 여러분 잘 보면,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서리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서리적 표현, 두 번째는 보니까 화자의 처지,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가 있죠. 이게 뭐냐면 활자다. 그지? 활자. 맞습니까? 세 번째, 수미 상관이 있네. 수미 상관이 어디냐면 1년과 마지막 년에서, 그죠? 1년에서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말하는데 마지막 5년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는데.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보니까 어인법 썼네. 어인화된 청자. 활자지 활자. 그대. 글자가 이상하네. 활자. 그대. 그지?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작품으로 갑시다. 두 번째 작품은 정호성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는 시입니다. 됐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시는 윤동주 시집을 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볼까요? 1년.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출근길에 이 개새끼, 그죠?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 안 되지. 일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죠? 출근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 새끼가 오줌을 이빠이 갈겠네? 됐습니까? 근데 그럼 윤동주 시집이 왜 나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이 강아지를 향해서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화자가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싼 개새끼를 강아지에게, 그죠? 소리를 치고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 분노가 치민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연으로 가겠습니다. 이연이 아니고 그 다음 흐름으로 갑시다.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다 똑같은 것이야. 됐습니까?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그건 내가. 나는 개를 너무너무, 나는 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개새끼를 향해서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출근길에서 이빨 열이 받는다. 그죠? 됐습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그죠? 분노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개새끼 한 마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강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 자책하는 거죠.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사랑하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누가 한 말씀이야? 윤동주 형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윤동주의 시인의 말을 통해서 진짜 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반성한다.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개가 겁을 먹었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렵다. 참 착한 사람이네. 역시 정호성은 따뜻한 시를 잘 쓰고 있습니다. 됐나요? 보니까 나의 작품을 보면, 나의 작품 윤동주의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이 시는 보니까 주제는 뭘까?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그리고 부끄러움이죠. 그 자신의 행동이 뭐지?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구두에
오줌을 이빠이 갈긴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윤동주 시집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을 강조하는 거지. 됐나? 두 번째,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구두에 오줌을 갈긴 계좌나 이걸 통해서 주제를 명확히 제시한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시구의 형태. 그게 뭐냐면 나는 왜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나요? 나는 뭐뭐 할 수 있을까? 나는 뭐뭐 하는가? 이런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이 작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늘 1강 1작 현대시 6번째 김성의 사령 그리고 윤동주 시집을 든 가방을 들고 정호성의 시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